수업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시작하겠습니다. 없는 거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심 가지시고요. 관심 없어요. 멀리 다녀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저는 저 DMZ 부부인데 가서 1시간, 2시간 만나고 오늘하고 오고 가더라고 한 3-4시간씩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주술에 걸린 거 아닌가 우리가. 주술이 여전히 공정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신데 또 힘드신데 많이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인데 저는 어디까지 떴죠? 여기까지 왔나? 여기까지? 네. 이제 오늘 수업을 하면 사실은 이 내용상으로 봐서 이 책의 절반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3분의 2인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수목정령까지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제일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곡식 정령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파종을 하고 비와 햇빛을 바라고 그 다음에 신한테 정령한테 빌고 나중에 이제 파종을 하고 우리가 먹고 이런 과정을 결국 밥이죠, 뭐 빵이고 그런 과정을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한번 리허설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오늘 이런 개념들이 좀 어려워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특히 한 권짜리에서는 대충 서술만 해놓고 던져만 놓고 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책을 봐야 되는데 이런 이제 큰 책을 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빠지면 또 꼼짝을 못해요. 참 어떻게 이런 책을 썼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혹은 여기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 또 원서를 또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다행히도 원서가 이거를 22년에 프레이저가 2권짜리로 만든 우리 책은 2권이에요. 걔네들은 1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엄청 두꺼운 거예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12권짜리가 인터넷상에서 오픈되어 있어요. 2권짜리 들어가서 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들, 궁금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린트를 좀 해온 겁니다. 조금 바꿨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어서 프린트물을 만든 거고요. 이따가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조금 있다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고 싫으면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궁금했으니까 아마 이렇게 열의를 보이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궁금할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보다 보면 조금씩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거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쓰는 어휘나 뭐 문장 구조, 어느 사람은 2-3문장을 자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어붙이고 어휘도 아주 차 어쩌면 기발하다 싶은 어휘를 갖다 쓰는데 어떤 경우는 도대체 모르겠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저도 헤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PPT 바꾸느라고 한 2시간, 3시간 지나갔는데 같이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 이제 다음에 또 프린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사실은 숲의 왕의 이야기가 다시 와요,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숲의 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주술하고 왕의 개성, 특히 왕의 개성은 별로 이 일부예요, 일부. 로마의 왕이 어떻게 왕위가 개성됐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일부에 불과해서 숲의 왕이라고 붙이면 좋겠고 그래서 다른 책들 보면 특히 한 권짜리 옥스퍼드판 보면은 이걸 완전히 숲의 왕으로 그냥 바꿔놔 버렸어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숲의 이런 걸 얘기하고 숲의 왕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짓습니다. 사실은 첫 시간에 이 숲의 왕 얘기하고 2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때 사실은 어느 정도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 세부적인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주술과 인간왕이라고 하는 인간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결합시켜서 숲의 왕이라는 걸 이제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 뒤에 있는 곡식정령, 네, 키포인트는 제 5부입니다. 곡식정령. 그러면 이제 2부하고 3부 정도는 1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부하고 5부는 특히 4부는 조금만 건드리고 5부에 가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8장인가요? 황금가지 거기서 시간이 좀 걸리고 휴정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하느라고 2시간 잡아놨었는데 3시간으로 지금 늘려서 천천히 하고 있어서 진도에 조금 밀리는데 희생양 같은 것들은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그때 여기서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겠다는 제 보관입니다. 되게. 그리고 50분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수업 강의 계획서에 있듯이 딴 일을 했군요. 있듯이 이제 이 후반부에는 그 암흑의 침묵 그래서 서선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작품이 꽤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요약 쉽게 아마 집에서도 읽으려고 여러 번 애쓰셨을 텐데 안 됐던 그런 작품들이고 이거를 이제 분석해서 우리 줄이는 과정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한 20분 정도, 10분, 20분 정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후반부에 그거에 이어서 다시 수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겁니다. 영혼, 정령, 애니미즘, 종교 결국 또 신이 다시 나오죠. 그러자면 다 자연과의 문제고 사실은 죽음과 부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떡갈나무, 즉 참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적으로 말하면 숲인데 무슨 숲이냐? 떡갈나무 숲이라는 얘기입니다. 참나무 숲. 그래서 참나무 숲의 왕이고 참나무 숲의 왕비인 거예요. 디아나하고 누구죠? 네, 비르비우스. 그런데 다 참나무 숲의 왕과 왕비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고요. 네. 예. 우리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저기에 첫 시간에 공부한 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줄여놔봤습니다. 우리 책의 48쪽쯤에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읽어보셨던 거고, 내용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가 이미 다 이 안에 오늘 공부할 내용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한 일부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로마 왕이 어떤 계승을 하고 주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좀 없어져도 됩니다. 이 얘기는 충분히 숙지하셨죠? 네. 오늘은 이제 아까도 이제 동그라미에 나온 거에 보여드렸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나름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제가 저를 좀 이해시키도록 나무가 도대체 뭐냐? 애니미즘하고 또 특히 그 중에서 정령신앙인데 정령 중에서 나무의 정령이 살고 있느냐? 또 나무의 정령 혹은 수목에도 풀에도 나무에도 감목에도 등등등등 있는데 또 은총이 있어요. 그 나무가 사실은 그죠? 엄청나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죠. 저는 나무 없으면 사실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무하고 들판과 물이 나무 없으면 사실 얼마나 못 살죠. 사람이 사실은 못 살아요. 벌만 다 살아도 인간이 못 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걸 또 숭배하는 유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 정령이 신으로 가요. 근데 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물론 이전에 그 다른 동물로도 나타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냥 그렇게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조금씩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정령이 뭐냐? 안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 성황당인가요? 그 다음에 큰 나무에다가 이제 거기 정령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때 되면은 뭐 먹을 것도 갖다 바치고 기도도 하고 정화서 갖다 꺼놓고 이제 그 복 내려주십사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게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거에 실체가 있나요? 정령이 보이나요? 제가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없죠, 거기도. 근데 그냥 정령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그 주호신 작가가 신의 뭐였죠? 그 영화요?
예, 그거를 만들어서 좀 획기적이었던 거는 만화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 때 획기적인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거를 한번 이렇게 알렸다는 거죠? 예. 거기에 제가 제일 이제 주시해서 봤던 거는 그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장독신하고 조왕신하고 화장신하고 화장신 신하고 셋이서 철거민 마을에 나타나서 고민하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전에는 우리가 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구체적인 모습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주호신 작가의 역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그림도 예쁘게 그렸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대뜸 나타나면 아주 당혹스럽죠.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게 뭔지를 도서관 와서 좀 이제 관련된 책이 있나 그러고 뒤져보다가 한 권을 찾았고요. 신인 동영론이라는 책도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 신이라는 책이 도서관에 있어서 거기서 좀 제가 좀 봐서 그걸 프린트물로 만들어 와서 같이 좀 보면서 제가 이게 좀 모자라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그러고자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애니미즘도 없고. 잠깐 건드렸었죠? 종교가 어디서 나오냐 그럴 때 애니미즘에서 나온다고도 하고 토테미즘에서 나온다고도 하고 또 뭐였었죠? 주술에서 나온다고도 얘기했고 프레이저가. 그러니까 프레이저가 그 당시에 이 친구들하고 스미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친구인데 그 사람들이 되게 엄청난 영향을 받아요. 그 19세기 말에 특히 폭발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의 폭발력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가 봐요. 모든 거 다 그때 까발려진 것 같아요. 까발렸다는 좀 그렇죠. 모든 거 다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왕성하게 모든 거를 그동안에 뭐 수천 년 동안 못해냈던 거를 다 폭발적으로 다 드러냈던 그런 세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해서 그거 공부하다가 이제 18세기로 갔던 거고 18세기 말 그러니까 칸트나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신과 자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의하겠다고 된 건 아마 그런 것들 공부한 덕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신인 동영론, 그 다음에 또 그 식물이 생육을 하려면 암수와 그 다음에 사람은 또 사람의 경우에 남녀가 같이 결합을 해서 생식을 하잖아요. 또 그 생육을 한다는 거는 그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게 한다는 거는 일단 남녀가 혹은 암수가 결합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번식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산물이 잘 돼야 되죠. 그게 주술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 사는 게 그래요. 애 잘 낳고 먹고 사는 문제에 결국은 봅니다. 이거 같아요, 이거. 그것도 주술이라는 거죠. 잘 되게 뭐 맨날 빌잖아요.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비 오게 해주십시오. 해 너무 나지 않게 혹은 비가 너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수확철에 또 허수아비를 갖다 걸고 또 가짜 매를 갖다가 들판에 나가면은 가짜 매를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보호하고 수확하고 또 타작하고 갖다가 보관하고 먹고 이런 과정들. 주술이라는 얘기죠. 신끼리 결혼인 거죠. 그럼 비르비우스하고 디아나도 이미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참나무 얘기가 나오고 로마에 하면 그냥 사이드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버벅될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찾은 책은 이 책이고요. 이 중에서 쭉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한 페이지가 있어서 프린팅을 해왔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냥 기억으로 한 3회가 됐던 것 같은데 유명한 교수님이죠, 생구랑 양반이 나무하고 그 옆에 그 딱따구리 같은 게 하나 달라붙어 있었던 그림이었는데 그거를 보고 아주 소름 끼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나무만하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곤충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이 나무와 곤충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억을 살려서 그냥 가지고 왔던 거고요. 그래서 나무 그러면은 그냥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프린트물을 한 페이지만 지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두 부분이 좀 나눠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째 줄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거 무슨 좀 다치고
이거네요. 예. 뭐 읽으실 수 있어요? 네. 선생님께 많이 기대됩니다. 여섯 번째 중 네네네. 지상과 하늘을 연결하는 나무가 제공하는 토를 통해 영상과는 어려운 지하의 인물을 통과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상과 하늘 사이를 우러내릴 수 있게 된다. 이 수로에서 나온 강철을 띤 순수한 에너지가 인간에게 현기를 준다. 인간은 빛을 지향한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개통수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기원과 그 기원 너머까지 살펴낼 수 있으면 전 인류의 모습을 찾게 된다. 결국 개통수에 의한 인간의 뿌리를 되찾고 포괄되지 않은 본원적인 생물에서 물을 퍼올린다. 거기에 도달한 인간은 자신의 내부의 발생의 기원에 대한 모습이 그려지는 것을 느낀다. 거기서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세계, 즉 나무가 현존하기 때문에만 인간이 살 수 있게 된 하나의 세계를 간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과 같다. 예, 그런 분 한 분 좀. 공상 외에는 그 어떤 사실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것들은 고생물학을 배운 기나긴 탐색 작업의 결과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고생물학은 최초의 생물이 반드시 생물은 아니었더라 하더라도 모든 동물이 어쨌든 식물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왜냐하면 육식동물이라 하더라도 그가 먹는 것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이다. 식물만이 자연 요소들을 변화시키면서 그것들을 서로 동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들 그 자체는 식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식물은 땅속에 수분과 염분을 불어넣고 그 대신 염력소의 동화작용을 통해 태양 에너지로부터 곧바로 양분을 공급받는다. 동화작용을 하면서 식물은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를 내뿜는다. 태어난 바다를 떠나기 전만 해도 해초였던 식물들은 다른 모든 생물체에 필요한 공기층으로 지구를 둘러싼다. 식물이 대지를 덮는 날 모든 것이 변한다. 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된 연속적인 변모 과정을 통하여 나무는 하늘로 뻗어나가 성장의 정점에 도달한다. 거대한 유기체요 경이로운 에너지의 압축기이자 생화학적 변압기의 나무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며 소량의 물만을 사용하여 대기 중에 남은 여분의 수분을 증류시킨다. 이 과정에서 수증기가 응축되어 구름이 되고 구름은 단비가 되어 대지에 다시 떨어진다. 그래야 죽은 나뭇잎들은 부식토가 되어 장차 기름진 토양을 만들게 된다. 네, 다른 분 한 분 좀 볼까요? 이렇게 광범위한 생명의 변화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전설적인 우주목은 상징이 된다. 최초 인류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보다도 오래 사는 이 거대한 존재를 어떻게 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왜냐하면 나무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더 오래, 매우 오래 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천년이 지나도 생생히 살아있는 그 어떤 본질이 나무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주목은 또한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다. 유사 이전에 나타났다가 모습을 감추었던 고인족들은 물론이고 그 어떤 동물도 우주목을 능가할 수는 없다. 본래적 의미에서 숲을 인간인 원시인에게나 현자에게나 우주목은 진실로 그 모든 지구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대표적인 존재이다. 나무는 하늘과 가장 가깝게 닿아 있는 생물체로 땅과 하늘을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신들이 다니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 나무에 대한 책은 뭐 끝이 없죠. 네. 저는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이라도 붙이기 전에서 저는 좀 친절해 보려고 해서 썼습니다. 야, 자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다신교로, 그러니까 정면에서 신이 등장하는 거고 신이 사람의 모습을 띄는 거, 이 기쁜 애니즘이라고 하는 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그 쭉 앞에부터 보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나옵니다. 92쪽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한 패러그라프에 그 위에 있는 것들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잘 돼 있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거 보시고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하시고 책을 보시면 아마 좀 쏙 들어오기를 바라는
이게 결혼할 수 있는 남녀로 다뤄야 생식이 되고 번식이 되고 풍요가 전제가 되는 거죠. 풍요에 대한 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무는 이런 게 주는 게 맞죠? 지금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안 하죠. 머릿속으로 이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점점 더 바빠져요. 생각할 시간이 좀 없고. 나무 밑에 가서 이런 게 있는지, 아유, 그 나무 밑도 좀 보고, 햇빛이 이렇게 가져다 주는 어떤 그 환경 같은 것들도 좀 보고, 나가서 이런 것들도 좀 보고, 가축은 이제 보기가 엄청 어려워졌죠, 이제.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죠? 우리 성황당 같은 경우나 생각해도 이걸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거 나열하면 끝이 없겠죠. 나무가 주는 것들은. 예, 이제 요점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 책에 요 2에 대해서 잘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북을 가져와 갖고 하는데, 그걸 읽으면서 보니까 또 모르겠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 이제 잘 뒤져갖고 프린트북의 분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요거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무인 거죠. 나무의 정령이 한 몸인 거죠.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정령이 어떤 식으로 모르겠는데, 새가 되기도 하죠. 구렁이가 되기도 하죠. 그죠? 예. 우리가 우리말로 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업.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등장하는, 업이 등장하는 소들도 많이 있고, 우리 전래 신화나 이런 거에 보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업. 그래서 좋은 거니까 뒤에서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우리를 도와주는 업. 그래서 그런 자식을 얻을 때 업종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사람으로 나타나기 전에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나타났었을 거고, 나중에 이제 그 곡물 정령할 때 곡물을 벨 때 어떤 동물이 나타났느냐가 그때 나타나는 동물이 그 곡물의 신인 거예요. 그걸 치는 거예요. 피와 수학의 의미로서 우리가 먹는 건데, 뭘 치냐? 피하고 수학의 의미는 뭐냐면 신인 거예요, 사실은. 그 곡물 신이 있는 거예요. 보살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책에 나오겠지만 데메테르가 그러한 거죠.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이 책이. 데메테르 같은 경우 신이거든요. 결국은 곡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 뒤에서 신이 그것을 보살펴줘서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걸 먹는 거는 신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을 죽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부활하지요. 죽음과 부활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아직은 붙어 있는 거죠. 성황장에 뭐 새도 있을 수 있고 구렁이도 있을 수 있고, 뭐 나중에 보면은 곡물 정령이 보면 까치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산토끼도 있고요, 말도 있고요, 뭐 늑대와 개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때쯤 되면 완전히 곡물 정령은 곡물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동물로서의 곡물 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결국은 신인 동영설로 가려고 하는 건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신인 동영설도. 그래서 프린트를 좀 만들어 왔는데 조금 더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은 초점은 여기인데 우리 책에는 이게 사실은 잘 없어요. 두루뭉실 넘어갔어요.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구분하느라고 아마 시간이 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제가 좋아했던 잠자리입니다. 왕잠자리입니다. 장수잠자리가 아니라. 두 개가 더 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은 파랗고 이놈은 저 갈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놈을 잡아서 여기다가 호박꽃을 이렇게 칠하면 요 색깔이 돼요. 그 얘를 시름에다가 뱅 돌리면 얘가 아까 암컷인데 수컷이 암컷으로 착각을 하고 덤벼드는 거죠. 한 3초 걸려요. 알아채는데. 팍 내려와갖고 3초 넘으면 날아가 버려. 팍 풀고 날아가 버리니까 그 전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죽을 뻔도 많이 하고 똥통에도 빠지고 막 그랬다가 근데 죽었다가 다 버렸다고도 합니다. 물에 빠지는 건 뭐 부시죠. 이걸 보면은 홀리는 거죠. 저걸 잡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예, 이걸 왜 그림을 갖고 왔느냐면 지금 이거 뭐 갑자기 왕잠자리 갖다 놓으면 좀 저기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봐주실래요? 노간주 나무인데 예, 지난 1차 때 김성기 선생님 수업하신 노간주 나무에 관련된
새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제가 그걸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정령 그때 그러고 있는데 야 이거 정령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좀 달라 그래서 좀 제가 갖고 와봤는데 일단 시간 되는 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에 여기 새가 한 마리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도 저는 보이는 게 새라고 이길 겁니다. 아 이게 새다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콩깍지가 씌었어요. 정령 이야기 때문에. 이거는 거미죠. 네, 거미줄이 있겠죠. 네. 이놈이 처음에 낚시하다가 아침에 나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까만 게 있는데 저게 뭐지? 이 안에 이제 그 많이 새나 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저걸 집어 먹어요. 좀 더 깨끗한 데 가면은 저것도 나타나고 그 뭐죠? 물속에 사는 그 큰 동물 뭐죠? 깊은 숲속에 수달. 맞습니다. 수달 같은 동물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저게 뭐지? 그러고 가만히 계속 보니까 가다 보니까 거미인 거예요. 네. 공통점이 있죠. 네, 저는 이제 제 판단이 틀렸더라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령하다 보니까 이게 그 연못의 정령인가? 예, 조금 맞춰본이 없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정령이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는 기가 막혀요. 거미줄처럼 뭐 한 5시간 걸려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점프도 하고 바람 타는 거 바람을 타지 않아요. 얘는. 이 나무까지에서 이 나무까지로 좀 멀면 바람을 타고 휙 올라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밑에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타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너무 시간이 걸립니다. 정령이구나 그 생각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것까지 시간 되는 대로 일단 이야기를 어떻게 정령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걸 였었고 정령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정령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얘기한 첫 번째 거 이거 초자연적인 것이에요. 그거는 신성하잖아요. 자연적인 우리 일상생활보다 더 신성한 것, 신성한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거부터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봄맞이해서 근대 유럽 사람들의 수목을 숭배하는 유풍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봤더니 5월의 기둥, 그냥 메이 포음이에요. 이거는 5월의 메이 트리고. 이대나 이런 데서 예전에 지금도 하나요. 5월에 여왕가라고 막 여왕 뽑고 막 그런 게 이런 데서 오고 갔고 5월이잖아요. 5월에 기둥이라는 거 심어요. 5월에 나무를 심어갖고 봄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봄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정령인 거죠. 그 길을 받고 싶은 거죠. 겨울은 물러가라. 봄과 여름이 와라.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무 한 그루를 갖다 심었으면 아직 그 나무에 정령이 있다고 보는 거라 이거죠. 아직은 정령이 그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산을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정령에 대해서 이제 햇빛과 이런 것들의 혜택을 입듯이 어떤 복을 가져오길 바라는 거죠. 하나도 어려울 게 없죠? 예,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무슨 가지였더라? 예, 종려나무가지나 이런 걸 해서 정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있어요. 이거보다 이제 더 넓게 그냥 둘러앉아 서갖고 관광수월에도 하고 막 그런데 지금은 축제 때라는 지방에 가다 어쩌다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미신이긴 한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이 그리워요. 지금 보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그냥 컴퓨터 봐야 되고 그냥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고 낚시도 못 가고 바빠서 일하느라고 막 그러면 이 도대체 뭐하는 시대인가.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라는 걸 다시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계절에 따라서 놀았죠. 제가 술, 담배를 일찍 배웠는데 마을에서 이제 농사를 짓거나 그러면은 가서 이제 그때는 그냥 일꾼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주일씩 막 농번기를 주고 또 안 되면 또 일주일씩 더 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아버지가 저 친척이 멀리 계신 친척이
농사 짓는데 가는데 나 데려오래요. 그래갖고 양쪽에다 거짓말 시키고 가서 놀고 막 그랬죠. 돈 벌기고. 근데 이제 모내기 하다 보면 모두 날라야 되고 막 그러면은 새참들을 많이 먹잖아요. 막걸리나 이런 거. 제가 막걸리를 그때 얼마나 잘 먹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거 먹고 노트랑에 틀어박 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또 죽을 뻔하고. 네. 담배는 또 뭐 회를 없앤다고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학교에 가면 좀 맞았죠. 근데 동네에서야 뭐 담배 꼬시려고 하냐 어른들이 늘상 그랬었으니까 이제 보는 데서는 안 피는데 피는 걸 묶어야 줬었는데 아까 장수잠자리나 뭐 새잠 뭐 등등 그다음에 썰매타기 등등 이런 거 보면 괜히 서울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괜히 대학 왔다. 그냥 그 제가 좋아하는 낚시나 그냥 낚시점이나 하나 차려놓고 그냥 살 걸. 친구들이 잘 살아요 오히려. 거기 있는 친구들이 잘 살아. 집 한 채씩 다 있고 뭐 먹을 걱정 안 하고도 뭘 할까지 와갖고 맨날 컴퓨터에 치이고 다른 사람한테 치이고 나쁜 공기에 치이고 사나.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푸념이 길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 그림 감상하십시오. 잠깐 쉬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있죠. 통신탑에다가 인조나무 이렇게 걸어놓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좀 풍성하게 좀 인조 가지라도 좀 풍성하게 좀 나무처럼 했으면 좋겠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제를 하나 봐요. 5월에 나무기둥 세우는 거죠? 이러면서 5월을 맞이하는 거죠. 이 나무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제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거 아까 있던 사진이군요. 그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것들 그냥 몇 달 동안 모으고 갑니다. 사람들이 상당히 진지해요. 왜냐면 좀 이 사람은 장난치는 것 같은데 이 위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도서관에서 그냥 미리 심심하게 와갖고 그냥 찾다가 카메라를 찍어가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모르겠고 우리한테 있는 것만 되는데 이게 5월 기둥이나 5월 뭐 나무 심기나 이런 게 우리는 있죠. 있긴 뭐 식목일 있는 거죠. 나무 심고 오지 뭐 나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 이런 문화가 없어서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데 많이 버벅댔습니다. 뭐야 이게? 이게 뭐죠? 우리는 없죠 그런 거.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죠. 네, 단어 뭐 등등 우리나라도 많아요. 우리가 그림을 이쁘게 그려놨는데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나무기둥 세워놓고 노는 거 같고요. 신인 동영론에 대해서 이제 요거 조금만 설명을 하고요. 프린트물을 가져가서 그림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이제 좀 지우를 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신을 나타냈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고 인간은 또 신을 창조했다. 우스갯소리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도서관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과 서양문명 이야기 그럴 거예요. 잘 모르겠어서 익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인 동영론의 잘못된 점을 이제 꼬집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신은 부동의 원동자인데 이거죠. 자신은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면 자기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원인이 되는 무형의 원리가 신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 앞에서 보듯이 신을 인간으로 나타내냐. 그래서 그 책에는 어떤 거 많이 꼬집어놨어요. 천지창조에 보면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한테 이렇게 밑에서 아담을 이렇게 손가락 닿는 거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신이죠. 하나님이죠. 좀 교회 다니시는 분을 많이 아실 텐데.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이죠. 밑에는 아담이죠. 그게 누굴까요? 누굴 모델로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교회 다니시는 분은 사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영인데, 정령인데 없어요. 우리가 괜히 예수의 모습과 석가의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허전하니까 누굽니까 그게?
신인데 누구를 못 알렸을까요? 그러면? 그래 어떤 사람? 신인 네 남자 사람. 네 맞습니다. 네 남자 사람. 그거 제우스래요. 밑에는 아폴로고. 이 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책에서. 나는 눈이 반짝 띄었습니다. 그렇죠. 없는 거니까.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적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치를 한만 상상해 봐야 거기도 눈이 있고 귀 있고 입 있을 테고 길고 있을 테고 넓이가 있을 테고 만들어 봐야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다 만들어 봐야 결국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걸 기본으로 해놓고 막 이게 뒤죽박죽 섞으면서 만든 거겠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신인 동영론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들은 집에서 요 자세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써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시간 되면 이따 몇 통만 같이 읽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겁니다. 여기부터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차례를 갖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파워포인트만 이게 좀 어색해요. 그 뭐냐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표시를 갖다 저기 했다는 거예요. 조지라고 하는 이따가 이거는 읽어야 됩니다. 포인트를 같이. 조지라고 하는 인형을 갖다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나뭇잎이나 화관으로 장식을 해요. 신인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거 갖다 강물에 빠뜨려요. 혹은 사람이 등장하기도 해요. 사람이 이제 숲에 가서 온갖 이런 걸로 장식하고 있다가 마을에 내려와서 막 축제랑 놀다가 나중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화관이나 옷이나 이런 거를 남몰르게 인연에다 입혀요. 그래갖고 자기는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인형을 던지는 거죠. 사람이 정령이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사람의 모습이 되지. 처음에는 인형이었다가 뭐 그렇게 변화하다가 나중에 그냥 사람인 거예요. 남녀예요, 남녀. 남녀.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논리로 프레이저가 끌고 오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식을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뭐를 잉태하고 싹이 나게 하고 애들이 낳게 하고 수확물하고 이러기를 바라는 거죠. 주술인 거죠. 네, 주술을 공부한 이유가 이제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고 주술가 대학을 시켜요. 이 지금 컨셉 프레이즈가 만들어낸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어떤 에피소드 모양 현대 그 시대에 있었던 야만인들이라고 이야기된 그분들의 실제적인 어떤 그렇죠. 문화나 한석이나 뭐 신화나 이런 것들. 예, 그렇죠. 그거는 분명해요. 가지고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아마 도서관 하나가 필요해 싶어요. 책 하나 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나요? 그래서 저는 아이누라고 하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아이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상세히 잘 적혀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100년 전에 나온 이제 일본 책 아이누 원어하고 일본어 써놓은 거를 보고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그려놓은 거예요. 100년 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전 세계를 파고든 거예요. 그전에 그래서 미국 집어먹고 뭐다 신대륙 발견해서 집어먹고 막 그랬던 거죠. 이게 우리 책에 저기 있는 거예요. 책에는 99쪽부터 103쪽까지 그걸 갖다 이 프레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만 갖고 모자라서 프레임 증거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긴 해요. 신인 동영론이라는 얘기를 저기서 하긴 해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97쪽에서. 신인 동영론은 여기서는 신인 동영론이라고 안 그랬지만 다른 붉은 책,
그 프레이저가 쓴 다른 붉은 책이라는 것들은 거기 신인 동명론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박혀 있어요. 97쪽에 보면은 한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 97쪽. 네, 중요한 거에서 잠깐 보고 가세요. 밑에서 10번째, 8번째, 9번째, 9번째는요. 숲의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이겁니다. 그 위에 줄은 수목의 정령은 이렇게 각각 수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순간 아까는 묶여 있었죠. 그 나무에 나무하고 정령은 일체인데 이제 벗어난 거죠. 벗어나는 순간 인간의 모습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동형이라는 얘기죠. 숲의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사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비르비우스하고 디아나, 히포리투스하고 누구죠? 히포리투스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 못하시는 게 맞군요. 네, 저만 그랬습니다도 아르테미스하고 그래서 아르테미스 그런 거죠. 이 책에는 그러니까 이 예가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적어놓은 것들 이런 부분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50페이지 정도니까 이거 지금 한 5페이지 정도 그림까지 빼면 그것도 안 되겠죠? 한 50페이지 정도를 끝이 없어요. 끝이. 근데 이게 하도 흐름이 장중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끊어진 부분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그래서 독해내려면 좀 애먹어요. 좀 이렇게 굴곡점을 좀 만들어주면 좋다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고요. 금방 더 보시겠습니다. 진도는 막아야 돼. 진도. 예. 이거를 녹색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보통 녹색을 푸르다고 하죠. 예. 그래서 아마 여기도 책에도 푸른 조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점 이걸 했습니다. 여기서 일로 갑니다. 이건 아까 공부한 거의 반복입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지금 읽은 것도 그렇고. 비르비우스나 그 디아나나 이런 거를 이렇게 우리가 봤듯이 멋지게 신의 모습을 띠게 한 거는 얼마 안 돼요. 옛날엔 초라했죠. 허수아비 같았겠죠. 나중에 이제 화가들이 그걸 이제 그려내면서 사실은 재창조한 거죠. 너무나 멋지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저기 한데 초췌한데 신은 항상 인기가 흐르고 아름답고 풍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벌써 그것만 갖고도 사람하고 다른 거겠지요. 예. 이게 이제 이따가 프린트를 보고자는 아까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깊이. 결국 그래요. 살아있는 사람, 남녀, 왕이나 여왕, 또 신사, 신랑과 신부 이렇게 해서 풍요를 번식이라는 걸 통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술이라고 하는 거죠. 주술을 얘기하고 그러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한 2시간에 걸쳐서 했으면 주술 중간에 얘기하고 난 다시 숲의 왕으로 돌아갔겠죠. 숲으로. 근데 주술이 그냥 다리 역할을 해요. 그러고 넘어갔겠죠. 근데 지금은 좀 시간 인터벌이 좀 길어서 숲의 왕을 우리가 했었지 맞아. 근데 다시 숲의 왕으로 이 연결시키는 게 키포인트 같아요. 아마 이거 같으죠? 숲의 여왕, 이거 남자고 이거 여자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녀로 나타냈고요. 원래 프레이저 책에 그림이 없을 건데 아주 드문데 여기는 이제 그림을 좀 집어넣는데 흑백으로 집어넣는데 흐려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미술품을 이렇게 놓고서 밑에다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원근법이고 뭐 이런 거 모르잖아요, 우리. 저만 모르죠? 저는 몰라요, 잘. 네. 그런 식으로 아마 추측도 해야 돼요. 이런 거지 않을까.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 박규태 씨도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맞는 그림도 가져오고 그림 좀 있으면 제일 좋기는 우리 이 책인데 선명하지가 않고 그죠? 그리고 그림이라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래도 고맙죠. 이렇게 그림도 없는 막 딱딱한 것 갖다 오는 거. 이건 사람입니다. 이것도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냥 머리에 화가 나나 쓴 거겠지만 인간 신인 거죠. 이런 식으로 신으로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사람으로 사람 신으로 인간 신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게 신인 거죠 이게. 네, 이제 이걸 넘어갑니다. 한 5분 정도만 하고 이제 이건 아까 이미 얘기한 겁니다. 예, 촉진하려고 했고 이게 바로 주술이었다. 주술하고 이 남녀와의 그 결합을 연결시키느라고 그때 주술을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깜짝 놀랐죠? 이게 주술이다. 이렇게 숲의 수목을 푸르게 자라게 하고 싱싱하게 하고 곡식을 뭐 싹 틔워서 그렇게 하고 이거 다 주술이다. 아, 주술 얘기하려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어서 나가는데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2, 30년 됐나요?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라고. 강의할 수 있겠다고 그러고 한번 다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읽으면서 수업 준비를 하는데 아유 아주 그 퍼즐 맞추기가 무슨 일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게 강의가 없구나. 해설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아까 처음에 그 두 번째 화면에 복습 장면에 이것도 나왔었대요. 에게리아, 물의 요정. 누구죠? 물의 요정? 아르테미스가 물의 요정으로 바꿔서 난 내 미술패 갔다가 너 거기서 살아 그러고 영지를 좀 줬겠죠. 아니면 내 보조 역할을 해, 사제 역할 같은 걸 해. 그러고. 근데 로마의 왕이 로마에서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네미숲에 와서 또 아리차였었나요? 어디죠? 거기 와갖고 또 축제도 벌이고 막 그러듯이 로마 왕이 이 에게리아와 또 결혼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제법 신빙성 있는 이런 얘기들도 근데 우리 책에 한 페이지밖에 없어서 로마 왕이 어떤 식으로 대를 이었는지 그 다음에 그 초대 왕 이전에 전설의 7 왕이라는 것들도 이름이라도 한번 소리라도 내서 한번 읽어보자고 해서 프린트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많이 갖고 왔어요. 여기서. 참나무를 가져와요 이제. 참나무 신으로서의 에게리아라고 디아나예요. 그러면 참나무 여신과 결혼하게 되죠. 누가? 숲의 왕이. 그럼 비르비우스도 참나무 신이겠지요. 이 참나무와 관련된 최고의 신은 유피테르예요. 제우스예요. 제우스의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최고의 신을 참나무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근거가 있는 모양이에요. 하늘의 신, 천둥의 신, 참나무의 신 유피테르가 이 지방에 나타난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 그 엄청나게 큰 규모를 다루는 유피테르 제우스가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맨 나중에 가서 그 참나무는 황금가지는 참나무에 열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냅니다. 사실 다 끝까지 읽고 나면 그냥 추리소설 하나 읽어봅니다. 한 10권짜리. 남는 거 별로 없는데 이 과정 자체가 이 말을 이어가는 이 그 자료와 없는 데서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니까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니까 얼마나 많은 상상력을 동원했을 것이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사실 분류하는 작업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료를 김장하는데 와갖고 뭐 모두하고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가 바뀌거나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소금으로 절이기 전에 그걸 갖다가 젓갈 갖다 바르거나 그러면 안 되듯이 그죠? 네. 배추도 잘 봐야 되고
문화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순서가 착착착 있고 그걸 아니까 괜찮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 분류 작업이 얼마나 까다로워. 도서관 하나를 갖다가 놓고서 아마 이 책을 썼을 건데 다 걸리는데 25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참나무를 그래서 끌어오고 결국 이제 그 곡식 정령 얘기한 다음에 맨 뒤로 가서 이제 황금가지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내미 안녕 그러고 끝냅니다. 네, 10분만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스강 하부 넬리호 떠돌이 뱃사람인 말로는 먼 옛날 로마인들이 이곳에 와서는 원주민들을 힘으로 무자비하게 눌렀을 거라고. 세계 정복이라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에게서 빼앗는 것을 뜻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과거 경험담을 늘어놓았다. 옛날에 친척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죽은 전 선장의 유해를 찾아온 공로로 그 증기선의 선장으로 가게 되었다. 가는 도중에 노를 젓는 야성적인 흑인도 보고 숲을 폭격하는 군함도 보고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또 다른 곳에서는 철로를 건설하는 폭음과 힘겹게 일하는 흑인들 그리고 그들을 감시하는 총을 든 남자들을 보았으며 거기엔 합법적으로 끌려와서 죽어가는 많은 흑인들이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원주민을 고용해서 품위를 유지한다고 자랑하는 우아한 차림의 수석 회계사가 반겼고 그에게서 값비싼 상어는 공산품 등과 바꿔 얻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남보다 더 많이 상하 수집을 한다는 비범한 인물인 커츠에 대해서 듣게 되었다. 다음날 일행을 꾸려 배 밖으로 나갔다 고생만 하고 돌아오니 배가 암초에 부딪혀 고장이 났으며 수리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배를 고치려 노력했으나 한 검둥이의 잘못으로 움막이 타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때때로 그 유명한 커츠가 생각났다. 어느 날 커츠로부터 편지, 최고급 상하, 그리고 청구서가 왔다는 말이 들렸다. 지나가면서 그 말을 하던 두 사람은 커츠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다면서도 누군가 커츠의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원정대를 꾸려 커츠에게 가기로 했다. 하마고기 냄새를 풍기는 식인종을 배의 선원으로 부렸고 그러면서 그들도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화분 노릇을 하는 야만인이 투명한 통 안의 물이 사라지면 목마른 악귀가 복수를 한다고 믿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신기하게 여기며 보았다. 그러면서 커츠를 향해 천천히 기어갔다. 가다가 장작 더미를 발견하고 당신을 위한 장작인 서두를 것, 조심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쓴 판자 조각이 있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거기에서 백인의 흔적과 선박 항해술에 관한 책도 보았다. 다시 출발해 커츠의 사무소 가까이쯤 갔을 때 건너편에서 공격이 있었고 아주 큰 비명이 들렸다. 하지만 적대적 의도가 없는 비명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나무만 흔들 정도의 화살 공격, 나무만 흔들 정도의 소총 공격이 있었는데 배 앞쪽에서 건너편을 위협하던 우리 편 식인종 키자비가 건너편이 던진 창에 맞아 죽었다. 키자비를 바다로 끌어다 버리고 타륜을 잡으면서 나는 몇 달 동안 내 등 뒤에서 도움을 주는 존재이자 동반자였던 식인종 키자비를 몹시 그리워했다. 커츠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 들렸고 나는 실망했다. 그동안 커츠를 꽤 재능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검은색은 현재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영국 템스강입니다. 커츠는 반 영국 혈통의 어머니와 반 프랑스 혈통의 아버지를 두었으며 국제 야만 관습 억제 학회에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커츠에게 의뢰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그가 쓴 보고서에는 그들 야만인들에게 신적 존재의 힘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짐승들을 모두 박멸하라는 말이 있었고 그는 나의 손책자를 잘 지켜달라고 여러 차례 나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말로가 친구들한테 전하는 말입니다. 현재 배에서 친구들에게 하는 말. 입장입니다. 강하루에 저 멀리 있는 사무소에서 장작과 책을 남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러시아 젊은이는 커츠가 자신에게 생각의 폭을 넓혀준 분이라며 커츠에 대해서 흥분하면서 말했고 원주민들도 당신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라 커츠를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 공격한 것이라고 했다. 젊은이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무실을 지키는 역할이었고 커츠 혼자 상하를 구하러 다녔다고 했다. 탄약과 상하를 바꾸는 것을 약탈이라고 지적하니 그는 그 사실을 인정했다. 원주민들은 커츠를 숭배하지만 커츠는 무서운 사람이라고도 말하면서 상하의 욕심을 내다 병이 악화되어 커츠는 누워있다고 말했다. 건너편 커츠의 집을 바라보니 기둥이 모두 사람의 머리로 꾸며져 있어 기겁을 하니 젊은이는 반란자들의 머리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고 자기는 커츠를 살리려 노력했지만 그는 버려졌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커츠를 구하러 건너갔다가 들것에 커츠를 싣고 나오는 야만인들과 마주쳤다. 커츠가 야만인들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하니 야만인들은 사라졌고 감독과 순례자들이 커츠를 작은 선실에 데려다 놓고 갔다. 흩어진 편지들을 커츠에게 주워주고 나오는데 주술사 같은 여자 한 명이 강변에서 커츠 쪽으로 오고 있었다. 젊은 친구와 순례자들이 막아서자 그녀는 사라졌다. 러시아 젊은이는 그동안 커츠를 데려가려는 그녀를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싸웠다고 말하고 감독이라는 사람은 커츠가 불건전한 방법으로 회사에 해를 더 많이 끼쳤다고 말했다. 아무도 없을 때 러시아 젊은이는 커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떠나겠으니 대신 커츠의 명예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면서 당신들이 그냥 돌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커츠가 증기선 공격도 지시한 것이라고 말해주고는 사라졌다. 밤에 커츠가 없어져서 찾아 나섰다가 그가 야만인 주술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커츠에게 길을 잃을 것이니 돌아오라고 했지만 커츠는 나에게는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면서 거절했다. 한편으론 협박도 하고 한편으론 달래기도 하면서 데려오는 데 성공했고 야만인들은 쫓아버렸다. 나의 약혼녀나 나의 사무소, 나의 경력, 나의 이상들에 대해 커츠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악마적인 사랑, 그것이 꿰뚫고 들어갔던 신비에 대한 비현실적인 증오, 원시적인 감정에 신물이 난 그의 영혼, 거짓 명성, 가짜 영예, 성공과 권력의 모든 외양을 탐내는 그 영혼, 그 영혼이 한쪽으로는 야만인들 쪽으로 한쪽으로는 문명인들 쪽으로 그렇게 차지하려고 홀로 분투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커츠로부터 구두끈으로 묶은 종이와 사진 한 장을 받았다. 어느 날에는 커츠가 나는 여기 어둠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소 라고 말하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말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우물한 자부심, 무자비한 힘, 비겁한 공포의 표정이 있었고 끔찍해 끔찍해 다른 판에서는 무서워라 무서워라 라고 2번 외치기도 했다. 촛불을 끄고 나온 후 조금 있다 커츠는 죽었다. 다음날 무엇인가가 진흙구덩이에 묻혔고 나도 그 구덩이에 묻힐 뻔하다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나는 그에게 받은 종이 뭉치를 처리했다. 소유권이 있다고 위협하는 금태 안경의 사내에게 커츠가 쓴 후기를 찍고 난 나머지 야만 관습 억제 보고서를 주었다. 하지만 그는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며 돌아가 버렸다.
커츠를 칭찬하는 친척이 찾아왔기에 커츠가 쓴 가족 편지 몇 통과 중요하지 않은 비망록을 주었고 안달이 나서 찾아온 기자에게는 잘 판단해보고 출판하라며 그 유명한 보고서를 건네줬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의뿐이야 라는 커츠의 말이 생각나 마지막 남은 편지 뭉치와 그녀의 사진, 약혼녀의 사진을 들고 약혼녀를 찾아갔다. 1년 넘게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녀에게 커츠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고 그녀에게 사랑할 희망을 남겨주는 거짓말을 하고 난다. 커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그 정글을 탐험하는 상하를 채취하는 문명과 야만의 충돌이라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난잡해요. 글이. 그리고 그 지금 두 개가 가장 많이 읽히는데 이거는 좀 통역대학원 나온 자료여서 구어체 조금 달려요. 이거는 거기다 살을 붙였어요. 이 양반이 번역을 하는 거. 이런 뜻이겠지 그러고. 그래서 우리말답게 아주 잘 매끄럽게 만들어놔서 읽기도 좋은데 이런 거고 비교해보면 이게 좀 상징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비로소 좀 나아졌어요. 이거 나오고 나서 아무개씩 나오고. 그전에는 도대체가 그냥 어렵고 페이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그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 지옥의 묵시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콩고가 이제 아프리카로 저 베트남으로 간 거죠.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아마 무지무지 그 죽을 뻔한 결국 죽은 거죠. 나오자마자 죽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던 이야기가 베트남으로 가서 지옥의 묵시록으로 나왔다고 해요. 다 보셨을 테지만 그 어려웠던 부분들이 황금가지나 이런 걸 읽고 나서부터 작품을 읽고 그 두 가지를 결합하니까 이게 그렇구나 조금 더 이해하는 도움이 좀 됐었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이게 무심조에 걸렸습니다. 주제 넣었는데 2, 3일 걸렸을 겁니다 아마. 조금 그 캡처 사진 좀 보고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숲의 왕이 그런데 순서는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 이 발췌 부탁하려고 지금 상담하면서 아버지가 주인공인데 오래됐죠. 영화 본 지가 오래되고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미국을 칭찬하지 않은 반전 영화에 가까운 영화를 갖다 막 전쟁을 갖다 막 우스갯거리로 희롱하는 전쟁 자체가 그래서 반대하는 반전 저희도 젊어서 봤었는데 나중에 골든바우죠? 골든바우. 이게 맨 나중에 이 사람이 가서 죽여요. 여기서는 그죠? 이제 보셨다시피 커츠를 죽여요. 가서. 근데 그 책상에 놓여있던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골든바우고. 그래서 그렇구나. 사제가 후임사제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얘기가 주인공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 메모를 적어놓은 겁니다. 이 마론 브런더가 모두 다 그냥 쓸어버려라. 폭탄을 때려서 폭탄으로 쓸어버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죽고 나서 어디 갔나? 하나가 있구나. 예. 죽기 전에 이걸 죽는 거고 죽여요. 죽이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는 사실이 황금가지에서 힌트를 얻으면 이제 없어질 때가 된 거구나. 우리 왕 갈아칠 때가 됐다는 걸 이제 알아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래 오래되고 늙으면 힘없으면 죽이는 게 맞아. 지켜보고 있는 거고 요 직전에 들소 한 마리 이렇게 들소는 지금 목을 친 겁니다. 여기 목덜미를 2마리를 준비했다죠. 한 번에 쳐갖고 힘드니까 어쩌면 이제 엔진할 수도 있으니까 2마리를 준비해 왔는데 한 마리째 그냥 너무나 멋지게 그냥 탁 일격에 그냥 이게 살이에요. 갖다 놓고 그냥
주변에 지켜보고 있고 요것과 요 죽임이 서로 맞물리는 것들. 그리고 나중에 죽이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나타나는. 딱히 이것도 뭐 저희가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한 10월 초쯤에 이거 하고 그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만. 날 잡죠? 뭐 영화의 날, 영화 보는 날. 오래간만에 한번 감상하시는 것도 자는 날. 좀 여기서 좀 벗어나서 이거 선생님 보내주셔서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주 자는 조금 인상이 남는 대화가 저기 그 독백이 있어요. 공포. 네, 그 안에서 그 밀림에 대해서 살려놔갖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그랬는지 그런 것들 그 황금가지 하면서 지금 제가 그랬습니다. 공포 수업 준비하면서 그랬었습니다. 예, 이제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또 이어갈 건데요. 2부와 3부는 1시간 정도에, 하루 정도에 끝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4부하고 5부를 또 같이 묶는데 4부는 좀 쉽게 건너가고요. 그냥 동화 그림책 한번 보면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그 6부가 됩니다. 동물 정리. 그 시간은 좀 많이 걸릴 테고 그리고 나서 약간 쉬워서 영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생명을 해치는 건데 사실 그것도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죽음과 부활은 한 놈으로 보고 왕을 이렇게 죽이는 게 수목정령을 살해하는 걸로 같이 맞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하려고 죽음이나 정령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싶어서 그냥 지금까지 인부에서 저기 기초를 깔아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등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123쪽부터 126쪽까지 읽어보시면 이게 왜 이 일부가 숲의 왕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오늘 다 공부한 거고 1, 2, 3에 걸쳐 사실 이거를 공부하려고 한 겁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한 게. 집이 앞편입니다. 그게. 그걸 갖다 이 굵은 책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갖고 해놨고요. 네, 좀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좀 만드시죠. 이쪽부터. 그리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그 아까 그 나무정령에 대한 동화책 한번 보겠습니다. 한 15바닥 정도 되니까 들어가면서 읽으시면 10분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10분, 15분 정도 하고 하는 데까지 나머지 건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예, 1쪽 보면요. 되게 중요한 게 네, 이거죠. 이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처음 폐각을 하면은 이제 신인 동령론 쪽이라는 존재. 첫 번째는 정령하고 나무가 같은 거고 네 번째 줄에 보면 나무정령이 혹은 나무정령의 신이 인간으로 신과 인간의 동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 1번 이게 사람마다 조금 보는 스타일이 다르죠. 책 보는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윤곽을 먼저 보는 스타일이어서 3쪽에 하단부에 2번 다음 쪽에 4번에 4쪽에 3번 맨 밑에 4번 그리고 그 1번에 대해서는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우리 교과서 갖고 좀 모자라고 교과서를 조금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좀 세심하게 그 다음에 제가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줄을 달아놨습니다. 원본에서 맨 밑에 그거 보시면 혹시 보시고 제 번역이 오히려 제가 고친 게 잘못됐다 싶으면 또 얘기 좀 해주세요. 또 해주셔도 그럼 또 저도 고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제 역할은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나은 것 같다 싶은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고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걸 갖다가 여기서는 이제 이 도대체가 나무 정령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한만 해도 이게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끙끙대다가 이제 제가 공부하다가
마찬가지겠죠, 뭐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자세히 이 두꺼운 책에서 나오는 것들을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1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6줄만. 나무 정령이 식물과 인간의 형태로 동시에 나타나 마치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기 위해 공존하듯이 보이는 좋은 실력이 있다. 나무 정령의 인간적 현현은, 그러니까 신인 동영문인 거예요. 인간적 혹은 인격적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인형이나 또 꼭두각시인 경우가 있는다면 때로는 살아있는 인간일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항상 옆에는 나뭇가지가 있다. 이럴 때 인형과 나무는 두 나라 언어로 병기된 비문처럼 서로가 서로를 번역해주면서 공존한다. 여기에 사람들은 나무 정령이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다. 참 문장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들이 읽어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문장, 통찰력과 문장으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툭툭 던지면 아주 아무것도 못하고 한시간씩 지나고 막 그럽니다. 1번 보겠습니다. 얘를 그만 시간이 걸려서 1번 정도까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헤미아의 사순절의 네 번째 일요일에 젊은이들이 죽음의 신이라 부르는 인형을 물에 던진다. 그러면 처녀들은 숲속에 들어가 어린 나무를 잘라 거기에 흰 옷을 입힌 여자 인형을 묶는다. 이 나무와 인형을 집에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담대품을 묶는데 그때 이런 노래를 부른다. 우리 마을에서 죽음의 신을 몰아내고 대신 여름의 신을 모셔온다네.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여기서 여름은 봄이 되면 돌아오거나 혹은 재생하는 식물 정령을 가리킨다. 즉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영국의 어떤 지방에서도 5월째에 아이들이 5월째 기둥의 작은 모형들을 손에 든 채 품에는 곱게 장식한 5월의 숙녀라는 인형을 안고 단몇풍을 받으면서 돌아다닌다. 이 경우에도 분명 나무와 인형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귀여운 5월의 장미라고 하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부른답니다. 귀여운 5월의 장미는 3번을 빙글 돈다네. 빙글빙글 도는 그대로 보여다. 5월의 장미여 푸른 숲으로 오려구나. 우리 모두 즐거우리. 우리는 5월을 지나 장미한테 간다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먹을 거 안 주면 저주를 한답니다. 네, 그렇겠죠? 줘야죠. 옛날에는 결혼식 가면은 담례품을 줬잖아요. 그 즐거움을 나눠 갖는 거죠. 그거 안 주면 섭섭하고 그거 안 받아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래서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식권으로 식사 대접하는 걸로 대체가 됐지만, 자, 두 번째 캐런텐.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중에요. 페이지를 좀 볼까요? 예, 99쪽. 이 책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서 99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줄입니다. 여기 인용해놨습니다. 그것도 아까 조금 그 읽었던 그런 거 비슷해요. 나무 인형, 아까 말씀드렸죠? 나무 인형에다가 실제로 자기가 입던 옷을 갖다가 입혀서 강물에 던지는데 왜 강물이냐? 물이라는 얘기죠? 주술이라는 얘기죠? 적셔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위에 자 페이퍼 보겠습니다. 2번 캐런텐 교과서 99쪽 뒷부분. 이 의식의 마지막에는 젊은이를 대신해서 푸른 조지성을 물속에 던진다. 그때 푸른 조지역을 맡은 젊은이는 다른 사람 몰래 녹색 옷을 벗어 던진다. 이 문장을 읽고 한 1시간 읽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들어가면 또 못 나오는데 그래서 딜레마에 빠져갖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갔습니다. 이 의식의 마지막에 행렬의 주역을 맡은 젊은이, 즉 녹색 조지를 본떠 만든 인형이 물속에 던져진다. 그 젊은이는 녹색 조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입고 있던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겨 인형에다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입히려고 시도한다. 자기가 입던 옷을 갖다 인형한테 주고 그래서 그걸 빠뜨린 거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나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푸른 조지를 데리고 오네. 푸른 조지는 우리의 친구. 우리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해다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물속에 빠져버릴 테다. 우리 번역은 세 번째 줄이, 그러니까 100쪽에 보면은요, 4행이잖아요. 세 번째 보면은 가축에게 들고 풀을 먹여줘. 이 구절을 또 잘 모르겠어서 가축에게 들고 풀을 먹여줘. 뭐 많이 주라보다. 그러다가 찾은 김에 그것도 찾아봤더니 맨 밑에는 시를 인용해 놨습니다. 세 번째 줄에 보면 May he feed our heart well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축들이 잘 자라게 해다오. 풍요를 기원하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글이 살아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똑같네요.
그래서 나무와 맨 밑에 거, 그 두 번째 줄, 나무와 결합된 정령의 힘, 즉 비를 내리게 하거나 가축을 건강케 하는 힘이 살아있는 인간에 의해 표현되는 나무 정령에도 있다고 믿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인간의 모습을 본떠 나무로 만든 푸른 조지는 그린 조지입니다. 원래 가축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주며 나아가 물의 정령과 나무의 정령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결합시킴으로써 물의 정령의 은혜를 잊게 해준다고 여겼다. 이런 식의 자료를 들다 보면 한이 없을 것이므로 만하르트의 지적을 통해서 이상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예, 그거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어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이 모든 봄축제에서 식물의 정령이 종종 5월째 나무나 혹은 푸른 잎과 꽃으로 단장한 남자나 여자로 표상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나무나 식물 일반에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정령은 5월째 나무와 수학의 5월에서 엿볼 수 있는 정령과 동일하다. 또한 그 정령은 봄에 피는 꽃에도 있고 5월의 장미를 표상하는 소녀라든가 풍성한 수학의 수익자인 발거라는 인격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정령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째 행렬은 가축과 과일, 농작물에 대한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믿었다. 그 행렬의 주인공이나 지휘자는 단순한 표상이 아니라 식물의 정령을 실제적으로 대표하는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5월의 장미나 5월째 나무의 행렬에서 달걀이나 베이컨 등을 답례로 내놓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령이 그들을 떠날 것이며 정령이 베푸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했던 것이다. 요컨대 5월째 나무나 5월째 기둥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5월 또는 여름을 선사하고 답례품을 거두는 행렬에서 본래 신성한 의무가 담겨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참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5월째 나무나 5월째 기둥에는 성장의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이 신은 집집마다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행렬을 따라다닌다는 것이다. 5월, 아버지이신 5월 속의 승려, 5월의 여왕과 같은 호칭들은 식물의 생육이 의인화된 정령을 의미하는데 이는 식물 정령에 관한 관념이 계절의 의인화와 결합된 것이다. 5월은 식물 정령의 힘이 가장 활발한 계절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2번과 3번, 4번 보면 그래요. 왕과 왕비, 신랑, 신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을 남녀로 나눠서 이렇게 어떤 생신계들과 이런 그로 봤다는 거. 그다음에 다음 쪽에 오쪽 보면 신부님인데 골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뭐 개도 돼지도 그러면 다 지들 모습으로 신을 그렸겠네.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8쪽을 보시면 우리 책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다고 했잖아요. 왕위 계승. 왕위 계승이 이 책에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요점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나라에 찾아가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쪽 여자와 결혼해서. 사위가 돼갖고 왕이 돼요. 또 하나는 그럼 그 왕이 될 때 어떻게 했느냐? 건장한 체력과 체력, 용모 이런 것이 중요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게 달리기랍니다. 지금 보면 참 우스워요. 근데 그 달리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종합작품인 모양이죠. 그거 보면 저 사람은 체력이라는 걸 다 볼 수가 있는 모양이죠. 마라톤도 있었고 이렇게 그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 맨 밑에 보면 이제 제대로 로마가 서기 전에 7명의 전설적인 왕들이 있죠. 로물루스는 다 알고 있고요. 뭐 티투스, 타티우스, 누마, 폼필리우스. 바로 이 누마가 에게리아와 결혼했다는 그 전설적인 왕입니다. 밑에 써 읽어보시고요. 보면 어디 에게리아하고 로마 왕이 결혼했다는 얘기 등등도 어디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되므로 읽어보시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때 보셨던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재밌어요. 그리고 제 생각하고 어떤지 한번 좀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돌아가면서 한 바닥씩 좀 읽으실까요? 한 10바닥 되니까 끝나자마자 집에 가면 됩니다. 끝나는 시간은 정확히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를 죽였고 나의 아버지는 나를 먹었네. 나의 누이 동생 마를레는 비단 스카프에 나의 뼈들을 모아 물간지나무 아래에 묻었네. 그리고 퀴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새라고 하는 것 정령이 어떤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일례여서 뒤에 거 이건 안 맞췄군요. 미는 맞는데 막 이렇게 크게 말을 그냥 모은 이건 안 맞힌 것 같고요. 네. 이게 운율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운율을 살리지 못해서 읽는 게 참 그런 거죠. 일리아드 오디세이나 아이네아스 같은 것도 운율이 있을 건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살리지 못하고 그런 이제 그 높낮이가 있고 파동이 있을 건데 그런 걸 우리는 해석하기도 느끼지 못하고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거 녹음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 좋죠. 들어보면 영혼이 막 살찝니다. 노간주나무고요. 예. 얼마부터 좀 시작 좀 해주실래요? 읽어주실래요 한번? 사람들을 읽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예, 고맙습니다. 2000년도 되던 옛날에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부에게는 단 하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집 앞에는 뜰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노간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나무 밑에서 사과를 깎던 부인은 손가락을 대고서는 피처럼 빨갛고 눈처럼 하얀 아이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뒤 7달이 지나 나간주 나무 열매가 열렸을 때 부인은 탐욕스럽게 열매들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부인은 울적해지면서 멈춰 누웠습니다. 부인은 앓으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노간주나무 밑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2달 뒤 부인은 피처럼 붉고 눈처럼 하얀 남자아이를 낳았고 부인은 너무나도 감격하여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낭독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뒤에 아버지는 새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후에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마를렌이라고 지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자신의 딸은 극진히 사랑했지만 첫째 아이를 매우 미워했습니다. 재산을 모두 딸에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들을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마구 떠밀고 때렸습니다. 불쌍한 아들은 늘 불안해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새어머니에게 사과를 달라고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자물쇠가 채워진 무거운 뚜껑의 깃짝을 열고 커다란 사과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를렌이 오빠에게도 하나 주어도 되냐고 묻자 새어머니는 갑자기 미워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솟아올랐습니다. 새어머니는 마를렌에게 오빠는 학교에 다녀오면 주자 라고 말하고 다시 사과를 빼앗아 깃짝에 숨겨두었습니다. 다른 분 부탁드릴게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사과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들이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선명하게 사과를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까의 큰 괴짝 속에 고개를 드는 순간 새어머니는 괴짝물을 세게 내려닫았습니다. 아들이 목은 달라져서 사과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들의 시체를
눈앞의 어뢰 안치고 그가 다시 올려놓고 하얀 손수 원목을 가려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손에는 사과를 하나 쥐어주었죠. 저녁 때가 되어 새 어머니가 큰 솥에다가 물을 끓이고 있을 때 마를렌이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의자에 앉았는데 얼굴색이 안 좋아요. 사과를 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자 새 어머니는 다시 가서 말하지 않으면 따기를 치렴. 마를렌은 다시 오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말이 없죠. 화가 난 마들렌은 오빠의 따귀를 쳤습니다. 그 순간 목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마들렌은 공포에 질려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오빠 몸이 떨어졌어요. 그러자 새 어머니는 이렇게 되었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애를 끓여 먹자. 새 어머니는 소년의 신체를 들여다가 토막토막 썰었습니다. 그리고 끓는 솥에다 넣고 펄펄 끓였습니다. 마들렌은 그 곁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눈물이 솥으로 들어가 소금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어디 있는지 이를 물었습니다. 새어머니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아버지 앞에다 놓으면서 아들은 할아버지 집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마들렌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요리를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요리가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뼈에 붙은 설정마저 모조리 잘라먹는 뒤에야 식사를 끝냈습니다. 뼈들은 식사 밑에 흩어졌습니다. 마들렌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비단 목도리를 그의 뼈들을 싸서 노간주 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그러자 노간주 나무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지 사이에 연기가 흘러나오더니 그 속에서 예쁜 새 한 마리가 나와 날아갔습니다. 빨갛고 푸른 깃털을 가지고 금색의 목을 두르고 초롱초롱 빛나는 눈을 가졌습니다. 마들렌은 오빠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목장 오빠가 살렸다고 또 좋아해. 한편 날아가 버린 새는 금세공인의 집 앞에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였고 우리 아빠는 나를 먹었네. 우리 동생 마를렌은 내 뼈를 빠짐없이 추스려서 곱디고 온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노간주 나무 밑에 묻었네. 키윗키윗 나같이 예쁜 새가 또 어디 있을까. 금세공인은 그 노래에 반해서 새에게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새는 금목걸이를 주지 않으면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공이는 금목걸이를 주었고 새는 그 목걸이를 오른쪽 발톱에 걸었습니다. 제가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처음에 제가 새라고 우기는 게 이게 엉터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새가 아니에요. 네, 거기 이뻤는데. 새는 다시 노래를 부르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는 구두 손봉에게 날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였고 우리 아빠는 나를 먹었네. 너희 동생 마를렌은 내 뼈를 빠짐없이 추스려서 곱디 고운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노간주 나무 밑에 묻었네. 키키키 나같이 예쁜 새가 또 어디 있을까. 구두수성공도 노래에 반해서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는 그 대신 빨간 구두를 달라고 말했고 수선공은 구두를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발톱에 걸었습니다. 이번에 새는 방앗간으로 날아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였고 우리 아빠는 나를 먹었네. 너희 동생 마를렌은 내 뼈를 빠짐없이 추스려서 곱디고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노간주 나무 밑에 묻었네. 키위키위 나같이 예쁜 새가 또 어디 있을까. 작년에 왔던 각설인데.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20명의 일꾼들은 모두 그 목소리에 반했고 또 새는 맷돌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새는 목에서 맷돌을 걸고 날아올랐습니다. 한편 집에서 아버지 새어머니 마를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유는 모르지만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무엇인가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마를렌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새는 날아와서 군복 위에 앉아 아까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죽였고 우리 아빠는 나를 먹었네. 너희 동생 마를렌은 내 뼈를 빠짐없이 추스려서 곱디고 온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노간 나무 밑에 묻었네. 키윗키윗. 나같이 예쁜 새가 또 어디 있을까? 안 읽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죠. 그냥 읽어도 되는 거죠. 새어머니는 귀를 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도 그 노래에 반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새어머니가 말렸지만 아버지가 나가자 새는 목걸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노래를 듣더니 돌처럼 굳어져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새는 또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를 죽였고 우리 아빠는 나를 먹었네. 너희 동생 마를렌은 내 뼈를 빠짐없이 추스려서 곱디고 온 비단으로 정성껏 싸서 노간주 나무 밑에 묻었네. 키윗키윗. 나같이 예쁜 새가 또 어디 있을까? 계속. 새 어머니는 또다시 바닥에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래소리가 기분이 좋아진 마들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는 빨간 구두를 떨어뜨렸습니다. 마들렌은 빨간 구두를 신고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아 계속 기분이 나빠져서 바람을 쐬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는 새어머니 머리 위에 맷돌을 떨어뜨렸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연기와 빨간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사그러지자 새가 내려앉았습니다. 새는 아버지와 마들렌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셋은 집으로 돌아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아닌가요? 옛날에 한국에는 아이들한테 이거 어른들이 조금 저기 했겠죠. 페리와 얘네들이 우리나라로 올 때 순화됐듯이 순화돼서 온 거 맞죠? 그림 동화나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읽혀주는 책이랑 그때는 그 아이들을 읽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잔인하죠. 네. 우리나라도 뭐 젓갈 담가 먹는 경우가 있고 사람을 먹는데 다른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가 다르지요?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령이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요 새하고 아까 그 새하고 다르죠? 예, 달라요. 아까 좀 있고 이거 이렇게 정령이 되는 게 아닐까요? 정령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나무였다가 나무가 구체화되는 것들이 뭐 뱀, 새, 진해 이런 거. 그럼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좀 모진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왕잠자리가 둘이서 이제 교미하면서 앉아 있다가 저 새끼 또 왔어 나한테 이제. 저는 예전에 나를 갖다가 암컷에다가 호박잎 칠해갖고 줄을 묶어갖고 이렇게 돌리다가 내가 저기에 걸려들어서 죽을 뻔했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거미줄은 저놈은 맨날 낚시 와서 잡지도 못하면서 퍼지고 앉아있고 나를 괴롭혀. 내가 쳐놓은 거미줄이나 이런 것들도 막 치워버리고 그래. 그러다 구기렁구기렁 되면서 거미가 거기 있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령이 되듯이 안 될까요? 정령이 구체적인 게 없어서 온갖 아까 그러면 그 나무 좀 다시 한번 보죠. 새 좀 구경하게. 네. 새가 있나 두려워요. 그거. 네, 있나? 저는 이거라고 주장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신령하잖아요. 이미 신령해요. 나무 신령한 거야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면 저는 보여요. 네, 소나무과. 그런 거를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런 거를 소설로 쓴 소설 같은 것 중에 유능길의 장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돌아왔다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이제 구렁이가 오니까 저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환생했다고. 네. 아들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들이라고 믿는 거죠. 그 구렁이. 그래서 곱게 가시라고 이렇게 길도 터주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살긴 모자죠. 벌레가 많아. 벌레 엄청 많아. 구멍 난데 이렇게 핥고 무게 같은 거. 나무 보면 뭐 한 5,000년 된 것도 있고 6,000년 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보면 뭐 어른들만 15명 정도 불러야 살 수 있는 나무도 있다고. 나무만한 게 사실은 없죠. 아까 5월에 나무 행사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이요. 네네.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신밟기라 그래가지고 예. 돌아다니면서 땅을 밟아주면은 나무이 잘 자란다고 그런 거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도 또 뭐가 있나요? 할로윈. 그런 것들이. 저 할로윈데 이거. 정월 대보로 때 집집마다 아까 나무를 놓고 빙빙 도는 것도 강강술래 같은 그렇죠. 비슷한 예. 느낌으로.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좋은 거 같아.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쥐볼놀이 같은 것들. 예. 중학교 때까지도 했던 것 같은데 깡통에다 이렇게 불 담아서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불 숲에 저도 그 논두렁이나 것처럼 태우고 거기다 거름대고 낙가를 다 그래서 불놀이 너무 많이 하면 오줌 싼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노래도 재밌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저께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남원에 보니까 지네밟기라는 게 있대요. 네. 그 동네에 좀 안 좋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좀 이렇게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는 무슨 축제 같은 걸 하는데 그 뒤쪽은 닭이 있고 여기는 지네가 있다고 상상을 하나 봐요. 명당은 명당인데 조금 명당에 좀 못 미치는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신밟기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 지네 같은 그 형으로 만든 사람들이 구부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걸 밟고 가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그 지신으로부터 지네로부터 좀 강해져서 오래 살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 이후부터 오래 살게 됐잖아요. 많이 죽었대요, 그전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예. 유럽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그 새가 나왔잖아요. 네. 그 그림 형제 작품가요. 예, 그림이 거기 나오는 거. 예, 거기에 나오는 예, 맞습니다. 그게 그 아우라가 예.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나오고 이렇게만 끝나지 않고 어떤 인간의 본질과 이렇게 맞닿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속에 뭐 엄마의 그 시기와 그 아버지의 그 정신적인 어떤 식탁과 그런 게 다 들어갔잖아요. 독일 그림 형제 동화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을 달라고 그러는 거는 정령 때문에 눈이 반짝 뛰어가고 달라 그랬어요. 네, 시간이 됐으므로 가서 좀 아침도 잘 못 듣고 싶은데 저도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능한 한 빠지지 마시고